안녕하세요. 애나입니다. 오늘은 The Bridges of Madison County 로버트 제임스 월러의 원스를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 작가는요, 미국 아이오와주 록포드 출생이고요. 이 소설에서도 배경이 아이오와입니다. 그 작가의 고향이 배경이에요. 그리고 이 작가의 직업도 작가이면서 여기에 나오는 로버트처럼 사진 작가입니다. 그리고 음악가이기도 하고 경제학자 및 경영학 교수라고도 합니다. 한 가지 직업도 갖기에 힘드는데 이 작가분은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시네요.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시작 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버트고요. 52살의 사진 작가입니다. 전 부인인 메리언은 음악가가 꿈이고 포크싱어가 꿈인데 로버트의 직업 특성상 사진 작가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러 이제 몇 달을 집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내가 어느 날 쪽지를 남기고 집을 떠납니다. 자유를 찾아서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이 로버트에게 한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로버트의 마음 속에는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었냐 하면요. You are the best, Robert. No competition, nobody even close. He supposed that was a good thing for a man to hear. But he was not all that experienced and had no way of knowing whether or not she was telling the truth anyway. But she did say something one time that haunted him. Robert, there's a creature inside of you that I'm not good enough to bring out, not strong enough to reach. I sometimes have the feeling you've been here a long time, more than one lifetime, and that you've dwelt in private places none of the rest of us has even dreamed about. You frighten me, even though you're gentle with me. If I didn't fight to control myself with you, I feel like I might lose my center and never get back. 로버트, 당신 안에는 내가 끌어내기에는 부족하고 닿기에는 내가 너무 약한 어떤 존재가 있어요. 어떤 로버트 혼자만의 어떤 세계, 성이 있는 느낌이죠. 당신은 우리 중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아주 깊고 사적인 장소에 머물러 왔고요. 당신은 나를 두렵게 해요. 로버트가 사진 작가이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정착되고 안정감을 주지 않아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당신이 내게 부드럽게 대하면서도 그래요. 내가 스스로를 붙잡지 않으면 당신과 함께 있다가 중심을 잃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만 같아요. 이 말은 아내인 내가 많이 흔들린다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내는 집을 떠납니다. 로버트가 사진을 찍으러 집을 비운 사이 아내는
아내의 자유를 찾아서 떠납니다.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막연하게는 알았지만 스스로도 명확하게 잡히지 않았다. 그런 생각들이 그에게도 떠오르곤 했고 슬픔 어린 그리움, 비극적인 감수성, 그리고 육체적이면서도 지적인 힘이 섞인 감정들은 그가 어릴 적부터 가졌던 것들이었다. 로버트의 성격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가 좋아하는 것도 조금씩 나오는데요. 그는 단어하고 이미지들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섬세한 면이 굉장히 많고 감수성도 풍부하고요. 예로 블루라는 단어가 로버트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는 단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감촉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블루라고 소리내서 말할 때 입에서 느껴지는 그 감촉을 느낄 정도로 아주 감수성이 풍부하고 섬세한 사람입니다. 아내가 보는 입장에서 이 로버트는 내면의 고독함하고 어떤 미스테리한 부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어떤 내면을 가진 사람,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로버트는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어떤 어색한 감정을 느낍니다. 오히려 서툰 감정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로버트는 굉장히 말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잘하고 민첩하게 대응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느끼는 그 어색함을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프란체스카는 45세에 로버트 사진 작가 이 남자를 만나죠. 남편은 아이들과 어떤 박람회에 가 있는 동안이었고 혼자 있는 시간대에 로버트를 만나게 되죠. 첫 만남에 프란체스카는 로버트에 대한 인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When the barriers have fallen 이라고. 첫 만남에 어떤 장벽이 무너짐을 느낍니다. The ways rearrange the molecular space between male and female regardless of spaces. 종에 관계없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 분자적 공간을 재배열하는 방식들로 어떤 정체성의 유동성, 움직인다는 거, 뭔가 무너지는 거, 굉장히 큰 진동을 느낍니다. 성별 간의 어떤 생물학적인 경계를 바꾸거나 해체하거나 재구성하는 방식들을 말해요. I will be glad to show it to you if you want. Why she did that, she never had been sure. 그래서 프란체스카도 자신의 이런 경험에 대해서 그녀가 내릴 수 있었던 유일한 결론은 로버트 킹케이드가 단 몇 초 만에 자신을 어떻게 끌어당겼다는 것이었다. 로버트가 자신을 끌어당겼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본인도 끌렸겠죠. 그리고 로버트도 끌어당겼겠죠. 누구 한 사람이 일방적인 끌어당김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프란체스카는
결혼 전에는 교사였고요.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였다고 합니다. 선생님이었고, 결혼 후에 남편이 집안에서 살림할 것을 권했고, 또 아이들이 태어나는 바람에 또 거기에 맞춰서 주부 역할만 했던 그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일상이 아무런 일 없이 잘 흘러갔는데요. 이 외지에서 온 로버트라는 남자를 만남으로써 이런 강렬한 첫 느낌에서 이런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카도 아주 대담하게 이 로버트를 식사에 초대합니다. 식사에 초대하고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술을 마시고 심지어 첫 만남인데 자신의 집에서 이 남자한테 샤워할 것을 권하려는 생각을 하다가 움찔 놀라는 자신을 봅니다. 생각 없이 몸이 막 먼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차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버트가 이런 말도 합니다. But there was something in Francesca Johnson that did interest him. There was intelligence, he could sense that, and there was a passion, though he couldn't quite grasp what that passion was directed toward of it was directed at all. 다만 그 열정이 무엇을 향하는 것인지 혹시 무언가를 향하고 있는 건지조차 확실히 파악할 수가 없었다.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날 그녀가 부츠를 벗는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이 그가 기억하는 가장 관능적인 순간 중 하나였다고 later, 나중에 he would tell her that in ways undefinable watching her take off her boots that day was one of the most sensual moments he could remember 라고 말합니다. sensual하고 섹시하고는 비슷해 보이지만 느낌과 뉘앙스 이런 게 조금 다릅니다. sensual 하면 관능적이라 하는 것은 감각을 자극하는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매혹입니다. 느릿하고 부드러운 매혹, 분위기, 태도, 목소리, 손짓, 향기 같은 거, 감각적인, 육감적인 이런 느낌입니다. 섹시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보는 사람의 어떤 성적 매력을 강하게 어필하는 외모나 태도를 말하는 반면에 관능적이라고 하면 이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매력입니다. 보이는 시각뿐만 아니라 아까 로버트가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가 뭐라고 했죠? 블루라고 했죠. 그 촉감까지 이 단어에서 느낄 만큼 굉장히 예민한데요. 그래서 로버트가 이 프란체스카를 그 장면에서 부츠를 벗는 그 투박한 부츠를 벗으면서 드러나는 그 맨살의 그 다리와 발을 보면서 굉장히 관능적이라고 로버트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카의 마음이 흔들리는 문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She wondered in how many kitchens, how many good restaurants, how many living rooms. 본인의 집에서 로버트랑 브랜디를 같이 마시면서 프란체스카는 설명을 하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프란체스카가 로버트에게서 느끼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끌림, 깊은 끌림과 어떤 내면의 깨어남이 있습니다.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프란체스카가요.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새에 먼저 프란체스카를 깨워버린 그 힘이 바로 로버트의 존재 그 자체겠죠. 그래서 프란체스카는 결혼을 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주부입니다. 2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잘 내조하면서요. 하지만 이 로버트를 만남으로써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지? 이 질문을 던지게 만든 상대가 바로 로버트입니다. 로버트는 묻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로버트 그 존재 자체로 이 프란체스카를 깨어나게 하는 어마무시한 어떤 존재의 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프란체스카가 그 힘에 이끌려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아슬아슬하게 술을 마시고 저녁에 잘 헤어집니다. 하지만 프란체스카가 그날 저녁 또 바로 로버트를 뒤따라가서 그 브릿지 다리에다가 쪽지를 남깁니다. 다시 저녁에 우리 집에 와 달라는 쪽지를 남깁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카가 로버트한테 반한 지점은 이 로버트가 전쟁에도 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육체적으로 또 굉장히 강하고 포스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섬세하고 유연하고 사진 작가로서 쓸데없는 동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몸에서. 딱 필요한 동작을 아주 빠르게 정확하게 그 동작을 취합니다. 셔터를 누를 때 말이죠. 사진을 찍을 때. 그 모습을 프란체스카가 가까이서 보거든요. 그러면서 프란체스카가 또 한 번 자기가 끌렸던 그 이유를 또 생각합니다. 거기서는 우아함이라고 합니다. 그 동작의 우아함이라든지 강인함이라든지 어떤 유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카메라를 이렇게 딱 짊어지면 여기 팔이나 팔뚝에 이렇게 핏줄 같은 거 이렇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 부분까지 묘사를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요. 이 영상이 길면 또 재미도 없는데도 지루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유튜브를 봤을 때, 영상을 봤을 때 또 막 쓸데없이 기니까 끝까지 다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짧게 영상을 올릴까 싶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여기서 이렇게 끊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들 어떻게 다시 또 다리에서 또 재회를 합니다. 로버트와 프란체스카가요. 그래서 둘이 또 어떤 이야기를 뭐 큰 이야기는 없습니다. 큰 뭐 이벤트나 어떤 사건 같은 거는 없고 둘 사이에 내면으로 굉장히 강한 어떤 진동들이 막 오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내면의 어떤 충동들, 욕망들 이런 것이 이제 그 지성을 갖고 있는 우아한 사람들의 어떤 표현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재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 2부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